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현.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라이브 죄송합니다. 제가 루키 이동환입니다. 루키. 저희 박상현 편집장님께서 정확하게 말하자.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119에서 그냥 뭐 농구대학 광고하고 루키 광고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루키 이동환입니다. 네, 루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조금 바쁩니다. 오늘 뭐 6시 반에 WKBL 했고 지금 9시 반부터 지금 KBL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기뻐요. 왜냐면 농구를 봤어요. 우리 둘이 재밌게. 그렇죠. 재밌게 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분석 방송을 한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경기 끝나고 이걸 라이브로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또 떨리기도 하고 타이밍도 참 절묘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소니분님이 뒤에 야구공이 웬 말인가 그랬는데 잠깐만. 진짜. 아니 치워도 됩니까? 아니 치우는 게 아니고. 네. 네, 농구공으로 교체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류농구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공 세워놓을 수 없어요. 네, 야구공 세워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실시간 소통과 어떤 피드백 이게 바로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진 님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농구를 홀대하는가. 그렇죠.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맨날 야구하던 배경 그대로 해놓고 농구할 때는 농구 배경 이렇게 제 머리 옆에다가 농구공 띄워놔야죠. 그렇지. 그래 핵인싸 잘 나가는 거 인정해. 하지만 일농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펠링과 어디의 차이. 김은경님 두 분 너무 잘생겼네요. 이거 약간 매기시네. 채팅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우리 대면 한다님이 리버스박이 4대1이라고 달았는데 오늘 슥 우승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리버스박은 틀리네요. 박지혁 선배님은 나름의 근거가 있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거 없어요. 근거 없습니까? 자기 그냥 감인데 그냥 자기 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감이 근데 항상 틀려요, 걔는. 알겠습니다. 채무전 끝나고 라이브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저희도 유동혁 기자의 또 아이디어이십니다. 채무전 끝나고 라이브요? 바로 라이브 하자.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이 방송 시간을 잡았다가 우리 그 자매품님들한테 일침을 받았습니다. 이거 챔프전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들짝 놀래서 맞는 말씀이시다.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시간을 겹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끝나고 이제 하는 걸로 바꿨고 두 분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네요. 이준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저희가 틀리진 않았습니다. 틀리진 않았죠. 제가 이제 SK 4승 3패 좀 되게 지금 벌써 이미 지탄을 받고 있는 선택을 했고 근데 좋아요.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덕 기자가 KGC 4승 2패. 4승 2패. 그래서 현재까지 2대2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단은 둘 다 틀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볼만찬 기자분들이랑 친한가요? 친해요. 저기 이제 축구하는 친구들인데 윤진만 그리고 하면 누구야? 갑자기 이렇게 박찬준. 좋아하는 후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동영님은 SK 안티라서 항상 말을. 해명해 주세요. 왜냐면 저는 항상 솔직하게 해명하거든요. 해명해 주십시오. SK 안티십니까? SK 안티 아니에요. SK 농구 되게 좋아요 요즘에. 엄청 좋아요. 올 시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로 그 댓글 피드백이나 이런 거 보고 좀 놀라는 게 이제 댓글 분위기가 저는 이제 KGC를 되게 싫어한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되어 있고 유도혁 기자는 이제 SK를 되게 싫어한다는 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유도혁 기자는 오히려 SK 농구를 SK에 대한 특별히 안티란지 이런 게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구나. 제가 KGC로 오해받는 것처럼 유도혁 기자도 오해받고 계시구나. 그거 같이 묶으면 안 되죠. 아니면 저랑 다릅니까? 이동환 기자는 KGC를 싫어하고 농담이고 이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KGC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근데 SK가 그 예상을 넘어서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뭐랄까 이게 농구가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조직력의 어떤 끝판왕격을 SK가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SK 살짝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응원한다. 제 예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농구가 그냥 이제 저는 7차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 KGC 팬분들 타자 치십시오. 아니 한쪽 편을 들고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
SK가 좀 이제 열세다 이 부분은 전희철 감독도 계속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인정이 뭐 그냥 이제 엄살이다 이러면 저도 이제 와가지고 전희철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엄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엄살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준수를 다 쓰고 있고 오늘 승리를 거뒀잖아요. 사실 3차전 끝나고 난 다음에 SK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어 보였어요. 네. 근데 또 변화를 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방송 시작 5분 만에 300분이 넘게 들어오고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채팅에 보면 오늘 FA 전망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챔프전 분석도 하고 각 팀들 어떤 이적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제 또 코칭 스태프 교체와 관련된 분위기들 이런 것들 저희가 또 썰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위닝 JT님께서 KBL은 그런 거 없나 이거 가이드북 소지자로서 한 질문 드립니다 그랬는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힘을 보탰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이제 계획은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이제 역시 농구 시장 자체가 좀 작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일천국님께서 이용호도 라방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합니다. 네, 이제는 물리실 거예요. 저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또 얼굴 들이밀고 찾아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질릴 정도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동 감독님 이야기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2시간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이제 챔프전 1부에서는 챔프전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삼성, 데이원을 하고요. 2부에서 나머지 5개 팀들 하니까 그때 유동 감독 얘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좀 취재를 좀 세게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또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사실 오늘 방송 이제 시작 시간이 9시 반인데 예정대로라면 끝나면 11시 반입니다. 집에 가면 자정이 넘어요. 네네. 예, 저희 이렇게 삽니다. 그렇죠. 예, 저희 이렇게 살아요. 예, 그래서 많이들 또 이제 채팅 질문 남기시고 저희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반응도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늦은 시간에 힘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은창님께서 뭐 둘 다 보고 있는 구독자 이제 저쪽이 이제 핵인싸 구독자인데 친하시나요? 그랬는데 잘 알죠. 한 20년 넘었는데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이브 생동감 있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윤님이 4대1 승리 예상 유동 기자님 지금 심정은 저는 4승 2패를 얘기를 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제 그 뭐 방송에 남아 있으니까 살짝 좀 이렇게 팩트가 살짝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로자의 날 열일하는 근로자의 날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한 20년 됐습니다. 저 진짜 몰랐어요. 사실 4월 30일까지 몰랐어요. 근로자의 날인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뭐 늦은 밤 고생하신다. 늦은 밤에 이런 농구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솔직히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1위 농구 이렇게 시작했을 때 이동 기자께서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농구 팬들에게 어떤 정보를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면서 팬들과 현장의 어떤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싶다. 그렇죠. 저희가 그 목표를 삼고 지금 3년째 달려왔는데 또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 소통으로 드릴 수 있다는 점, 또 어떤 새로운 창구가 열린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이 챔프전이 인기가 정말 많긴 많습니다. 인기 더비, 인삼 기사단 더비, 인기가 정말 많고 계속 매진이고 아까 이제 얼마 정도 버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보통 보면 한 꽉 차는 5,000명 안팎 5,000명 좀 넘게 차는데 플레이오프 때는 단가가 조금 높죠. 그래서 KCC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5,000명도 차면 한 5천만 원. 그 플레이오프 때는 이제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한 7천 정도 이렇게 이익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SK도 한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이번 이 더비가 진짜 예매하기가 전쟁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3차전 예매를 통해서 갔는데 처음에 대기가 걸리더라고요. 진짜 제 시간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농구가 대기 걸리는 게 잘 없거든요. 그렇죠. 친구들끼리도 그러니 야구는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주말에 빅매치면은 농구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며. 사실 어떤 빅매치든. 근데 이번에는 3, 4, 5차전 특히 잠실에서 열린 거 전부 다 대기 걸렸고 저도 겨우고에서 갔다 왔을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밸류555님께서 유기자님 원희 2차전 이후로 꼬라지 잠재웠네요. 지금 원희는 오실 꼬라지가 없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루키님 기자가 예매를 저는 이제 관중으로 취재가 아니라 관중으로. 그래서 멀리서 사실 이동혁 기자님을 바라봤습니다. 먼발치에서.
예. 쓸데없이. 예. 원발치에서 애틋한 마음으로 예, 바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 첫째 주 KBL 룸앤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남겨주시면 그 좋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즉각 반응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챔프 이제 4차전이 지금 끝났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데이터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그거는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SK가 이겼나. 그리고 앞으로 시리즈가 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챔프 4차전 분석 3가지 이제 저희가 키워드 가지고 갔는데 SK 기습적인 3-2 마지막 히든 카드였다. 그렇죠. 근데 아반도는 역시 강하긴 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KGC는 지금 스펠맨과 변준영, 코어의 부진 요 3가지를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일단 이제 먼저 이제 3-2 드롭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SK 이 3차전을 졌을 때 약간 이제 핀치에 몰린 듯한 양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전희철 감독님도 3차전 끝나고 더 이상 짜낼 게 없다는 코멘트를 남기셨을 정도로 이제 진짜 SK가 위험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SK가 2가지 변칙을 가지고 왔죠. 네, 뭉치님. 감사합니다. 네. 엄지척. 감사합니다. 엄지척. 네. 읽어주시죠 직접 또. 첫 라방 축하드려요. 유동혁 기자님 덕에 농알못에서 농구 덕후가 되었습니다. 야, 저보다 낫네요. 저는 아직도 농알못입니다. 저도 농알못. 저희 다 농알못이에요. 네, 시청자분들이 최고의 농자랄이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모상욱님 오셨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얘기를 계속하자면 크게 2가지 이제 변화 포인트를 주셨죠. 첫 번째는 1쿼터의 선발 라인업에 변칙을 주셨죠. 이제 송창용을 기용을 하고 그리고 리온 윌리엄스를 기용을 하면서 선발들을 쉬게 하다가 벤치에서 내보냈고 또 다른 2번째 포인트는 선발들이 나왔을 때 3-2 드롭존을 통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꾼 여기에 KGC가 말리면서 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SK가 어떤 주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 SK 기술적인 3-2 드롭존이 마지막 히든카드라고 했는데 전희철 감독이 이제 3차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짤 거 다 짰다.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근데 마지막 나온 게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3-2 드롭존에 과연 KGC가 걸릴까? 라고 봤을 때 걸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차전까지는 쓰진 않다가 4차전에 썼는데 이 썼던 이유가 저는 2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KGC 어떤 대응이 살짝 늦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번째는 대인 방어를 했을 때 아반도라는 지금 이제 3차전에서 어떤 킬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고 스펠맨 외곽에서 도는 스펠맨 그리고 문성곤이 지금 3-2를 쓰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걸 좀 깨보자라는 의도로 SK가 섰는데 대성공을 거뒀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2가지 효과가 저도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문성곤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이 SK 드롭존 오늘만 봤을 때 KGC는 스펠맨과 문성곤이 같이 코트에 있거나 혹여나 한 명이 코트에 있을 때는 이 3-2 드롭존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졌어요. 오늘은 이렇게 되면은 자 문성곤을 바꿔주는지 혹은 또 스펠맨을 멀로로 바꿔주는 선택을 하게 되고 실제로 오늘 멀로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수비 코트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원인을 1대1로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펠맨이 시리즈 내내 지금 좀 부진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진한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4차전 너무 못했고 순돌이 아버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했고 근데 이제 스펠맨의 문제가 뭐냐면 공격에서 이제 외곽으로 너무 겉돈다. 이게 정규리그 때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약점 아닙니까? 근데 그 약점을 좀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코어가 깨지니까. 그렇죠. 코어가 깨진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몬노가 딱 들어왔다. 그랬을 때 SK가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1대1의 공간이라든가 매치업 상대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좀 노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건 이제 스펠맨의 약점을 잘 노린 SK의 노림수.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이제 문성곤을 빼게 되면 결국 배병준, 아반도를 써야 되는데 이들이 나오면 또 이제 수비 라인에서 문제가 생기고 3차전에서 적중했던 2차전부터 적중했던 카드가 이제 문성곤을 이제 김선영이 붙이는 매치업이었던 변화. 그걸 통해서 전희철 감독도 김선영의 시야가 가려지고 이런 플레이에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했는데 문성곤이 또 이제 이 드롭존 대응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또 이제 김선영이 또 이제 공격에서 부담이 줄어들죠. 문성곤의 매치업이 그만큼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늘 일단은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4차전에서는 성공적으로 저는 적중을 했다고 봐요. 이 카드는. 예. 우리 순돌이 아버지님께서 그 KBL 저희가 이제 라이브 하면서 첫 번째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지금 3-2 드롭전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이제 역전을 당했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남기셨어요. 뭐 이런 이제 그 건강한 질문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짧은 생각에는 KGC의 그런 그냥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이 경기는 KGC가 많이 유리한 게 사실인데 그걸 이제 SK는 어떻게든 흐트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흐트렸던 이제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일단 몰빵 농구를 하자. 그게 가장 코어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기니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코어 싸움에서 문성곤이 김선영을 맞고 거기서 왼쪽으로 몰면서 김선영의 리듬이 깨졌어요. 리듬이 깨지면서 원희까지 스펠맨에게 막혔죠. 그 원희가 1차전에 굉장히 잘했던 건 뭐냐면 스펠맨의 어떤 그 1대1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원희가 그 활동하는 그 스페이싱 미드레인지 쪽을 어느 정도 남겨놨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그 그래비티에서 김선영이 치고 들어가면서 뭔가 공간을 만들어줬고 그 끌어당기면서 원희 쪽에 뭔가 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이제 KGC가 보충을 하고 나왔죠. 보충을 하고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KGC가 당연히 유리한데 그럼 이걸 그럼 어떻게 흐트러뜨리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그 요소가 3-2 드롭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많이 혼란이 왔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2 드롭전이 이 시리즈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SK의 장기적인 2경기 이상 쓸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 사실 이거는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오늘 경기 끝나고 전희철 감독님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이게 다음 경기에서 통할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SK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꺼낸 카드였고 다음 경기에서 쓸지 안 쓸지 혹은 쓰더라도 어느 정도 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희철 감독님이 이 부분에서 조율을 굉장히 하시지 않을까. KGC의 대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마네킹스 괜찮았다 그러는데 마네킹스 좋았죠. 그렇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DH 킴님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랩 아이로님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H 킴님이 이동환 기자님은 더 혹독하게 다뤄주세요. 강하게 쓸게. 아는 분이세요? 네.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고객님이 저렇게 부탁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려야죠. 네. 저희는 슈퍼챗에는 무조건 예스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랩 아이언님이 후반전 KGC 타임아웃이 흐름에 맞지 않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KGC가 사실 이제 뭐 3차전 잡으면서 리드를 가져갔지만 오늘 경기 보면은 어떤 운영 싸움에서 약간 불안한. 물론 이제 SK 기습적인 카드가 워낙 날카롭긴 했지만은 KGC의 대응도 사실은 그렇게 유연하진 못했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김지성님께서 삼성 10년 팬에서 방당하는 거 아주 나가지 마세요. 이거 놓고 들으시면 되지. 네, 삼성 얘기 있어요. 준비돼 있습니다. 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크랩님이 저렇게 얘기하신 거에 이면은 뭐냐면 그러면 코칭 스태프 싸움에서 KGC가 좀 밀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얘기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저 이제 제 생각이고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좀 사실에 가까운 얘기만 좀 드리면 1차전은 제가 볼 때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차전에 KGC는 정규리그 때 그대로 나왔던 그러면서 이제 원희하고 김선영에 당했거든요. 그 1차전 이제 기선을 내주면서 이 게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디오 안 좋아서 잠깐 뺐다 넣는답니다. 네. 네네. 에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선영이나 원희 쪽에 어떤 그 수비에서의 좀 특별한 준비 한 개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봤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서 1차전에 졌고요. 그래서 졌고 그래 2차전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KGC 어떤 진가들이 팍 나왔죠.
네. 화강 나왔고 그 다음에 4차전에 4차전에 또 이제 하나의 또 변형을 딱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응이 살짝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3-2 드롭존이 사실 예전에 DB 때부터 SK가 쓰던 전술이거든요. 이 쓰던 전술인데 KGC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몇몇 있어요. 오색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로를 조금 더 빨리 기용을 해서 거기에서 파이를 했으면 아마 SK가 걷어들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타이밍 자체가 좀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말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제 목소리 나가나요? 네, 잘 나가나요? 네. 영혁 이름 한번 불러달라 그래서 불러줬습니다. 영혁아.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저희가 함부로 불러봤습니다. 잘 들리시죠? 저희가 지금 500명이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동시 접촉자가. 제가 안 보고 있었는데 지금 500명이 그래서 일단은 원석연은 이겼다. 네. 제가 진짜 지금 되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WKB에 560명까지 갔었어요. 560까지 갔었나요? 네네. 네. 슈퍼챗 읽어드려야죠. 네네. 앤디 형님 슈퍼챗 읽어드려야죠. 네. 앤디 형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앤디 형님이 오지환 선수는 3점 메워버리고 오늘 1쿼터에 수비도 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요. 사실 오지환 선수가 이번 시리즈 좀 부진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금 오지환 선수 입장에서 약간의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이제 최성원 선수도 그렇고 최원혁 선수 잘했는데 결국에 오지환 선수는 어떤 이제 마네킹즈로서 김순희 형의 어떤 킥아웃 패스를 받아먹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다르게 말하면 클로즈아웃을 어택한다고 하죠. 헬프 갔다가 돌아오는 자기 수비수를 드리블 돌파 아니면 캐치앤슛을 어택하는 능력이 아직은 좀 떨어진다. 더 여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SK는 지금 최성원, 최원혁, 오재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근데 이 세 선수가 다 중요해요, 되게. 그렇죠. 다 중요한데 챔프전에서는 오재현 선수한테 초점을 맞췄던 건 뭐냐면 변준영을 막아야 되는데 오재현이 그래도 1대1 수비가 제일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지션이 굉장히 강하고 돌파가 좋은데 이번 챔피언스 시리즈에서는 좀 부진해요. 근데 이 부진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지금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될 거고, 근데 여기에서 또 반등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슛 같은 경우에 이 선수가 약간 이렇게 쏘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뭔가 불안하죠. 불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림이 이쪽에 있을 때 못 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왼쪽 코너에서 이제 슛이 좀 잘 들어가는 편인데 이제 그것도 지금 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지만 오재현 선수 일단 수비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마이너스는 안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SK 구단도 그렇고 아마 오재현 선수 본인도 이제 지금의 약점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개선해 가는 문제고 사실 여물어야 돼요. 그런 공격적인 부분은. 또 오지환 선수가 얼리로 왔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반도가 지금 SK인데 굉장히 강한데 아반도 선수한테 물어봤죠. 아반도 왜 강하냐 그랬을 때 그냥 SK니까 좀 마음 편하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SK가 스몰 라인업 쓰는데 아반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경기력이 어떤 그 여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 아반도가 상당히 뭐랄까 KGC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변수다. SK 굉장히 골칫거리다. SK. 그렇죠. 정규 시즌도 참 강했는데 스카이레드님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맙죠.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오늘 아반도 선수 22점. 그렇죠. 오늘 아반도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3차전도 아반도가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리즈 예상을 할 때 문성곤의 어떤 공격 리바운드가 변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3차전 보면 또 아반도의 공격 리바운드 가담도 굉장히 변수였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공격 리바운드 잘 걷어냈고 득점까지.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3번 이슈로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KGC가 오늘 경기 보니까 갈수록 의외로 아반도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오히려 기존에 잘해야 되는 원투펀치인 변준영 스펠맨이 좀 부진하고 오세근도 좀 지치는 모습이 있고 요게 조금 뭔가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 최원혁 선수 뭐 이제 잘했다 그러는데 최원혁 선수 지금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 오재현이 좀 부진한 상태에서 최원혁이 그 공백을 메워줬어요. 그러니까 최성원은 공수 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선영이 좀 지쳤을 때 메인볼 핸들링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해줘야 되는 선수예요. 그리고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최원혁은 이제 변수인데 4강전에서 굉장히 잘하고 이 선수도 파이팅이 굉장히 넘치고 그냥 싸움닭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K에서는 꼭 필요한 선수. 근데 여기에서
공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라는 느낌으로 지금 가지고 가는데 오진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최원혁이 들어갔는데 최원혁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네. 스펠맨 변준영 부진. 그렇죠. 이게 최성훈 FA 적절가 네. 요거는 저는 또 SK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FA 얘기할 때 하고 네. 이게 지금 정규리그 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모션 오펜스의 딜레마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오프 때 가장 중요할 때는 뭔가 승부처에서는 집중되는 공격이 있어야 돼. 그게 변준영과 스펠맨 2대2가 되든 그렇죠. 변준영과 오세근의 2대2에서 스펠맨은 예를 들어서 위크 사이드에서 팝해서 뭔가 쏘든 아니면 그 롤해서 뭔가 들어가든 이제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션 오펜스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승부처에서도 똑같은 어떤 그 패턴 정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2대1을 가미하면 좋은데 지금 KGC가 그 가미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펠맨과 변준영이 외곽에서 걷돌면서 석점을 쏘는데 그게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안 들어갈 경우에 상대 흐름을 넘겨주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KGC가 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박지훈, 먼로, 아반도, 게다가 오세근 이런 이제 그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이렇게 버텨서는 저는 좀 뭐랄까 KGC가 모든 전력을 다 못하는 것 같고 저는 아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아반도가 이제 핸드폰 패스를 받아가지고 2대2 공격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 선수는 러닝에서 들어가서 공격 리바운드 잡고 풋백 득점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롤을 맡겨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반도는 이제 볼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 선수의 스피드나 탄력 이런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오히려 공은 변준영이나 스펠맨 이런 선수를 좀 처리를 직접 해주고 네. 아반도 거기 이제 곁들이는 약간 이제 소금 같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뭔가 뒤집히고 있다. 변준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같이 봤는데 일단 저희가 공통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너무 소극적이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채팅에 림을 안 본다. 저도 약간 솔직히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포인트 가드로서의 어떤 역량을 최근 한 2, 3년 동안 키워왔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4강 플레이오프 때부터 약간씩 그런 걸 느낀 게 이 선수가 어떨 때는 너무 적극성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너무 밖으로 약간 밀려나가는 어떤 특히 이번 SK와의 이 챔프전 시리즈는 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변준영의 어떤 시리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력이 조금 아쉽다. 네, 그래서 어떤 사실 SK는 지금 원희 김선영 코어 라인으로 쫙 밀고 가는 거고 KGC도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이제 무난하게 가져가려면 이 코어 라인의 힘에서 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스펠맨은 저희가 계속 지적했다시피 외곽으로 좀 겉돌고 변준영까지 어떤 약간 예상치 못한 소극성과 어떤 뭐랄까 플레이 셀렉션 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정성이 보이면서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 KGC가 그래서 지금 시리즈가 의외로 조금 동률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습니다. 모상욱님은 그 제가 이제 안양하고 이제 잠실에서 뵀는데 예. 반가웠습니다. 되게 반가웠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채팅창도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라이브가 처음이니까 미숙한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변준영이 지금 새가슴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어떻게 보면 에이스로서 맞이하는 첫 챔프전이잖아요.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그 정도의 어떤 롤은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아쉬움. 오히려 김선영과의 정면 대결에서 김선영이 좀 더 앞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변준영 선수가 많이 뭐 성장을 했다 정규리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변준영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 확 성장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팀의 롤이 좀 좋아졌고 거기에서 노련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시스템에 맞는 역할은 하고 있다. 근데 이 선수가 과연 플레이오프 때 뭔가를 책임지고 승부처에서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성장이 돼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살짝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제 계속 두 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1, 2차전 얘기를 포함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제가 그 얘기 조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니까 5차전이 안양에서 잠실로 바뀐 것 때문에 이거 좀 변수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약간 뭐 기사도 살짝 나오고 있지만 자초지종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시험바에 따르면 이게 사실 이제 5차전이 이제 5월 3일이죠. 네. 5월
5월 3일이고 이제 원래는 잠실에서 열려야 될 이제 6차전이 5월 5일입니다. 네. 네. 근데 SK가 당연히 이제 5월 5일로 이제 그 잠실 학생체육관 대관을 잡아놨는데 이제 챔프전 일정 공식 일정을 발표하기 전에 갑자기 노동청 쪽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우리 행사해야 된다. 비워라. 사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져 버려서 이거를 SK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제 6차전이 열리는 7일도 대관이 안 되고 알아보니까 5차전이 열리는 5일도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2, 3위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GC 쪽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양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였고 오히려 또 KGC 구단 쪽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시리즈가 장기화될 경우 지금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6차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오히려 또 6차전이 우리 홈인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이제 팬분들 불만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아요. 특히 이제 KGC 팬분들 불만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일단 현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분위기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6차전이 확정이 됐는데 6차전, 7차전이 이제 안양에서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상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KGC 인상공사라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포크님이 이제 NBA에서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침이라고 했잖아요. NBA는 그 각 구단의 어떤 홈 경기장이 그 구단의 어떤 지분이 굉장히 커요. 근데 KBL은 그 그 우리나라 그 행정 규정상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모든 구단이 골머리를 앓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5차전 홈 경기장 이 바뀐 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에피소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특정 구단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어떤 구단이었어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이게 행정 어떤 그런 거에 어떤 영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슬프죠. 되게. 그렇죠. 프로리그가 좀 더 덜 성숙한 우리 그 한국의 어떤 좀 오픈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KGC 인상공사는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강하고 근데 이제 지금 2승 2패인데 일단 지금 뭐 오세훈 선수 대단합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 선수. 이 선수는 지금 특히 3차전에서 거의 뭐 경기를 지배했고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몸 상태가 100%는 아니라고 또 지금 부상도 있고 막 되게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냥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5승4자입니다. 5승4자. 그렇습니다. 선생님 정보 얘기는 조심. 알겠습니다. 조심조심. 뭐 어때요? 괜찮아요. 저희 특정 뭐 정당이나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명수님, 감사합니다. 이동환 화이팅.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소채님께서 오세훈 놀다가 플로만 뛰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임팩트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오세훈 선수. 밤양 112,000호님께서 건세근은 용병임. 용병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근 선수가 에이스죠, 그냥. 그렇죠. 여기 파트너가 스펠맨과 못노고 그런 느낌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 선수는 진짜 대단하긴 대단해요. 근데 이제 그냥 굳이 꼽자면 상당히 대단하다. 라는 부분하고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좀 절뚝거리면서 뛰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몸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부상 초원이죠. 그러면서 그 선수가 문성원 선수하고 2차전 끝나고 왔을 때 다리가 이제 안 움직여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또 잘 뛰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에드워드 윤님이 오세훈 오늘 38분 뛰었는데 시리즈 길어질수록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예리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4차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SK가 사실 시리즈 초반부터 1차전부터 빅빅피켓노를 되게 많이 썼고 그렇죠. 빅빅피켓노. 그렇게 되면서 오세근이 스위치로 원희를 막는 상황이 되게 많이 연출됐는데 그렇죠. 이게 오늘도 되게 많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했냐면 이게 약간 오세근 체력 빼기일 수 있다. 맞아요. 실내로 지난해 그 봄에 NBA 플레이오프에서 댈러스가 피닉스를 잡는 이변을 키웠을 때 크리스 폴 85년생입니다. 오세근 이상의 이제 이 노장 나이 많이 안 먹었는데 80년대생 아니에요. 70년대생 정도 돼야 나이 좀 먹었다 그러지. 농구 쿼터에서는 그 정도면은 그래 얘기하세요. 돈치치가
일부러 스위치 유도해서 돈치치가 크리스폴한테 계속 포스트업하고 1대1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힘을 빼서 7차전에서 그냥 잡아버리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이거는 사실 SK 어떤 코칭 스태프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지만은 일종의 약간 오세근의 힘을 빼는 어떤 매치업 헌팅의 어떤 과정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원희가 아무래도 뭐 스펠맨보다는 오세근이 편한 것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어떤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시리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세근 선수 체력 관리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근데 왜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구조적으로 KGC가 지금 오세근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심해요. 그렇죠. 안 쓸 때 안 쓰고 쓸 때 써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런 거고 아까 저기 슈퍼챗 한번 해야죠. 아침 햇살님께서 캐럿 이정현과 변준영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랬는데 이게 사실 변준영은 정규리그 때는 거의 MVP급 모드였다. 근데 저는 이제 한 80%만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정현 선수는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거의 MVP급 모드로 이제 활약을 하는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변준영이 모든 그 어떤 공수에서 굉장히 육각형 선수예요. 네, 그렇죠. 그 이정현도 이제 그런 선수이긴 한데 저는 지금 이정현은 뭐가 있냐면 3점 미드 점퍼 그다음에 돌파까지 다 되는 선수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득점 어떤 스팟이 굉장히 좀 고른 선수고 그래서 그 승부처 집중력 같은 경우에 이정현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입증을 하는 거고. 근데 변준영이 그걸 아직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차이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기량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만큼 이정현이 지금 비교 대상 되는 것 자체가 임팩트를 엄청 강하게 보여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변준영이 이제 한번 터지면 KGC는 굉장히 유리해지는데 이게 터질까라고 봤을 때 SK의 지금 그 우리 마네킹스들이 지금 수비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변준영 입장에서 미션이.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못 뚫는데 확률이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참 SK 마네킹즈가 무서운 게 최성원, 최원영, 오재현 이렇게 세 명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변준영이 힘겨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자 저희가 또 이제 언급해야 될 게 이제 문성곤 아반도. 저희가 뭐 아반도 얘기는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선수들의 어떤 리바운드 가담이 굉장한 이슈다. 그러니까 SK 입장에서 그게 두려웠는데 오늘은 어떤 이런 변칙적인 작전 통해서 이 두 명이 만들어내는 어떤 공격 리바운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낮추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아반도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좀 넘어가고. 자 스펠맨 리스크 지금 농도산 먼로인데 이것도 이제 스펠맨이 부진했는데 먼로가 어떤 강력한 보험으로 지금 나오면서 지금 뭐 3차전에 이제 전반에 특히 딱 보여줬죠. 스펠맨 때문에 SK를 완전히 넘어가는 경기를 먼로가 중심을 잡고 팽팽하게 만들면서 후반에 역전을 시켜버리고 그냥 시리즈를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먼로 쪽이 아니고 스펠맨 쪽의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KGC가 그만큼 뭐랄까 객관적 전력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이제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저희가 오세근 얘기할 때도 오세근이 참 잘했지만 이 선수가 체력 떨어지면은 변준영 스펠맨이 고전하고 있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멀로도 마찬가지. 저는 리스크를 지우는 정도까지로 써야지. 이게 멀로가 이제 주가 되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선수는 원인 수비에 좀 더 이제 스펠맨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KGC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스펠맨이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KGC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이게 좀 흐름이 어떻게 좀 미묘하게 가냐면 KGC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옵션인 선수가 주로 대가고 있고. 공항님 감사합니다. WKBL 때도 또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오세근급 추천 시간. 지금 입이 움직이질 않아. 힘내십시오. 제가 문성곤 역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이 옵션이 1옵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고 있어요. 이 미묘한 흐름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준영이나 뭐 예를 들어서 스펠맨이 터지면은 쉽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SK 측 이야기를 조금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쪽 이슈를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게 이제 저희가 먼저 얘기할 게 원이 꽉 막혔다. 이거 사실 3차
3차전까지 그랬는데 그렇죠. 4차전에서 혈이 뚫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다 3차전까지 그 예상했던 주제여가지고 그렇죠. 지금 급하게 하느라고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원희 해법 뚫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원희의 플러터가 이제 양손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게 감각이 오늘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3차전, 2차전, 3차전 극악의 어떤 감각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멀로 추천 시간이 길어지면서 몰로 상대로 원희가 확실히 부담이 적다. 이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마네킹 저항 딜레마도 제가 3차전까지 봤을 때 오재현이 좀 고전하는 모습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했으니 이게 왜냐면 저희가 제작 시간상 타이밍상 이렇게 했는데 딜레마 또 뚫었다. 그러니까 SK가 오늘 승리가 되게 의미가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3번도 SK가 또 뚫었어요. SK가 지금 이제 3-2 드롭전을 쓰면서 이제 뭔가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KGC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우고 나올 거예요. 좀 더 한 타이밍 빠른 어떤 선수 교체라든가 아니면은 전술의 변화를 주고 갈 거예요. 뭐 결국은 이제 지역 방어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은 3점이 터지거나 중앙에 볼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뭔가 해법을 내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공격 루트를 짜가지고 준비를 해서 올 텐데 그랬을 경우에 SK는 근데 그러면 3-2 드롭전이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쓸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KGC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즉 이제 3-2 드롭전의 의미는 뭐냐면 KGC 스펠맨과 문성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쓸까 말까 했을 때 과연 만약에 몬노가 딱 나왔어요. 그때 다시 대인방으로 돌리고 그렇죠. 그럼 또 바꿔오잖아. 그때 또 이제 3-2 드롭전 하는 척하고 뭐 이런 식의 SK의 어떤 옵션 하나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00명 돌파했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이제 600명 넘게 또 지켜봐주고 계시고 제가 또 이제 오늘은 뭐 즉석 거의 뭐 리뷰이기 때문에 더 이제 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MVP 얘기가 나오는데 챔피언 시리즈 지금까지 MVP는 뭐 KGC는 오세근이 압도적이고 SK는 지금 원희하고 김성형 봐야 될 것 같아요, 둘이. 그렇죠. SK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KGC는 진짜 지금 분위기 오세근 무조건 저도 한번 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저는 SK 주라 그러면 저는 원희. 네. 저는 원희를 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물론 김성형이 못했다 이건 아니고 잘했어요. 되게 잘했는데 거의 약간 옛날 말로 용어상박. 그렇죠. 용어상박 정말 오랜만에 저도 써봅니다. 용어상박 같은 느낌이에요. 김선영 원희는 그렇습니다. 홍선생님께서 최부경은 최태원 회장과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최성원 선수를 보고 최원영 선수를 보고 최 씨가 몇 명인데 SK에 혹시 SK가 최 씨만 집중적으로 약간 무신 정권인가요? 고려시대 최 씨 정권.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한때 역사 덕후여가지고 죄송합니다. SK 관계자분들 오해 마세요. 그냥 농담입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뭐 그런 식의 제가 이제 죄송한 까지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강하게 키울게요. 첫 번째에서 나왔잖아. 죄송합니다. 라이브 첫방이라. 여러분께서 강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제 KGC SK 리뷰만 거의 40분 했어요. 그리고 MVP 최부경 아닙니까 그랬는데 최부경을 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기자단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원희 같아요. 그래도 원희. 최부경이 잘하는데 이 최부경이 이제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최부경의 1대 오세근을 막으면서 하는 부분 인정. 근데 SK 원희하고 김선영이 기본적으로 공격에서 그래비티가 있기 때문에 최부경 쪽에 찬스가 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최부경이 예상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래서 일단 리뷰 요 정도로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SK하고 지금 KGC는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에 할 때쯤엔 아마 이제 우승팀이 그 결정이 나 있을 것 같은데 요때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벌써 설렙니다. 그리고 지금 FA 얘기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KGC는 주 FA 문성건 선수 있고요. 그렇죠. 오세근 선수도 FA고 배병준 선수도 배병준도 FA고 3명이 있고요. SK는 지금 최준용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들이 지금 타 팀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아마 좀
붙을 것 같아요. 문성곤하고 최준영은 붙을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사실 이번 주 방송은 아직 이거 FA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는 방송은 아닙니다만 벌써 이제 들리는 풍문에 문성곤 선수의 몸값이 엄청 올라가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건 뭐 저희는 루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다 이번 FA 시장. 제가 또 본격적으로 막이 열리면 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좀 이제 덜 익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지금 보시면 쿠키님께서 기자들의 이름값 떨어지면 안 줌 그랬는데 저게 사실은 반 맞아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MVP 투표를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표를 할 때 이제 이름값이 좀 많이 가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덜해요 많이. 과거보다는. 예. 그리고 저는 예전에 NBA 그 골든 스테이트 안드레 이고달라가 MVP 받는 거 보고 맞아. 저 선수를 줘야지 그랬는데 이제 그런 문화가 계속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SK까지는 좀 했고요.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이 아바리엔토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바리엔토스가 사실 뭐 저희가 최근에 많이 깠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사실 좀 많이 깠어요. 하지만 저희도 뭐 깔만해서 깐 거. 저희 깔 거 없는데 막 억지로 짜내지 않거든요. SK처럼 짜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희철 감독님이 선수 짜내듯이 짜내진 않습니다. 근데 아바렌토스의 수비 관련해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좀 보강 플랜이 있다.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단 모비스가 소집일이 언제냐면 6월 중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6월 한 12일쯤에 이제 소집이 된다고 해요. 그때까지 또 이제 현대모비스 매년 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 체지방률, 체중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선수별로 미션지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선수들 다 미션을 받고 지금 약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자 아바렌토스와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자 아바렌토스가 지난해 언제 합류한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8월 말에 이제 입국을 했고 거의 외국 선수들과 동일하게 합류를 했어요. 동일하게 합류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다르다고 합니다. 국내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6월 중순쯤에 아마 합류를 할 예정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대모비스는 좀 어떤 입장이냐. 작년에는 뭐 아바렌토스 본인의 뭐 이제 수비적인 뭐 본인의 마인드나 뭐 이런 의지 문제도 있었지만은 거의 외국 선수들 같은 타이밍에 와서 어떤 한국의 어떤 팀 수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습할 기회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6월부터 국내 선수들이랑 들어와서 훈련을 확실하게 한번 시켜보겠다. 그러면 좀 뭔가 개선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이 K 원원님께서 아커 대부분 이행 계획했다 함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쿼터 재계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고탕 선수가 지금 1년 계약했는데 지금 LG가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추진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구주 군대 안 가나요? 그래도 군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봐야 되는 거고 프림은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일본 프로 리그 일본 프로팀이 지금 좀 변수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지난주에 또 준규킴님 감사합니다. 모비스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지난주에 4월 넷째 주 루머 이펙트에서 한번 다뤘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더 세세하게 들으실 수 있고 일단 큰 틀은 재계약을 좀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이지 프림 덴버가 프림이 콜로라도 출신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단 모비스는 프림 재계약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좀 그 딜레마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몽 선생님이 너무 폭력적이다, 폭탄이다, 프림 진짜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같은 팀 입장에서 보면 이 선수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또 불안해요. 근데 잘하긴 잘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하긴 잘하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 그 성질머리만 좀 고치면 좋을 텐데 그 코트에서 성질머리만 좀 고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만약에 일본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 프로 리그에서 어떤 오퍼가 왔다. 근데 우리가 무리해서 잡을 수는 있어. 잡을 수 있는데 이 선수를 꼭 잡아야 돼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리해서 이까지 잡아야 되나. 이런 이제 판단의 어떤 그 근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림이 참
딜레마인 게 이 선수가 코트 안에서 부리는 어떤 이런 어떤 폭력성, 폭력성이라 할게요. 솔직히 무섭잖아요. 저도 무서워요. 경기 보는데 어떤 이제 좀 약간 위험한 액션 이런 것들이 평소에 생활할 때 어떤 팀 동료들에게도 향한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구단 입장에서 아마 굉장히 좀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텐데 평소 생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좀 되게 순박한 청년이라고 게임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히려 이제 현대모비스는 경기장만 가면 왜 저럴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승부욕이 올라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프림에 대해서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님께서 대구 팬인데 프림 탐난다고. 그러실 수 있어요, 진짜. 탐난다고. 지금 이제 가스공사는 지금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아있죠. 저희가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FA가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 선수가 몇몇 있는데 지금 플레이오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인 볼 핸들러 볼을 다루면서 뭐 농구를 좀 알고 흐름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FA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 가드도 괜찮고 뭐 예를 들어서 뭐 FA로 잡을 수도 있고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지금 그 이슈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관망 중이다. 딱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FA 시장은 저희가 앞으로 열리면은 저희가 이 라이브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될 게 내부 FA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제 내부 FA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선수가 바로 또 이동엽, 이호연 아니겠습니까? 이준희님께서 우리 또 대표진 자매품님 WKBL 때는 실명 공개했는데 그랬는데 WKBL은 막판이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KBL 같은 경우는 아직 FA 시장이 열리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리면서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구단들이 이제 플랜을 잡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1순위가 어디다, 2순위가 어디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윤곽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일종의 이제 어떤 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좀 제공하는 이런 분위기다를 말씀드리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엽, 이호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 FA인데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호연 선수가 좀 인기가 좀 있는 상황. 이호연 선수가 인기가 좀 많은 상황. 지방의 모구단이 굉장히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선수가 지금 한 2개 팀 제가 지금 파악하는 한 2개 팀, 3개 팀 정도 지금 이 선수는 잡을 만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국님께서 US로 역시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 4.99 달러. 감사합니다. 유동혁 기자님 예언대로 안양 4승 2패하기 기원 KGC 팬이 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삼성 쪽 입장은 뭐냐면 일단 내부에 페이 잡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엽, 이호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삼성은 당연히 이제 잔류하기를 원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들린 얘기가 좀 이제 코칭 스태프 차원에서 구단에 좀 재계약을 좀 잡아달라 이 선수들 특히 이동엽, 이호연은 지난 시즌 뭐 이동엽 기자께서 워낙 많이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삼성의 어떤 핵심적인 가드진의 핵심적인 자원들이었고 지금 이제 삼성 내부적인 어떤 평가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번 시즌이죠. 이번 시즌 후반기에 어떤 이 조직력이 상당히 괜찮았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이 조직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경쟁이 붙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밍에스님께서 제가 이제 안양에서 체육관 앞 식당 거기 김치찌개 맛있는데 거기 말씀하셨죠. 너무 반가워서 인사드렸는데 무표정에서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차가운 인상이고 저는 근데 그때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못 봤나 봐요. 제가 뵈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뵀을 때 좀 더 야 유기자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저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박하롤님이 유기자님은 입에 뭐가 들어가요? 지인이신가요?
지인이신가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입에 뭐 넣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예 저희 이제 언제든지 편하게 인사해 주세요. 저도 실제로 3차전 갔을 때 경기 전에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또 인사도 주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요즘에 농구장에 일부러 마스크를 안 쓰고 갑니다. 네. 인사해달라고.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저 약간 그런 관심 종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 LG 팬분 계시잖아요. 네. 딱 처음 만나자마자 잘 모르는데 와서 오 LG한테 개꿀.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인사해 주세요. 저희가 좀 뭐 겉보기에는 무서울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삼성이 정력은 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내부에서는 지금 정용훈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스탠스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봐야겠죠.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들린 얘기는 포워드 라인에 조금 뭐 보강을 할 생각도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포워드가 워낙 많고 왜냐면 이제 중복 자원들이 있어서 이 선수 먼저 최대어들이 움직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건 진짜 지켜봐야 된다. 예, 진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성님께서 여기 야구부장 스튜디오 아닌가요? 그랬는데 니께 내게 어디 있습니까? 네. 같이 쓰는 거지. 아니, 제가 참 야구부장님 방송 참 좋아하는데 주인 없어요 여기. 야구부장님이 먼저 이 배경을 하셨을 뿐이고. 그렇죠. 주인 없습니다. 저희 중앙에 지금 농구 있잖아요. 저희가 할 때는 저희 거고요. 야구부장님 할 때 야구부장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드라인 보강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워낙 지금 보면 문성곤이나 뭐 최준영, 양홍석 이런 선수들이 지금 몸값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돼서 삼성이 과연 잡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데이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데이원 소식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아직도 이 어떤 연고지점 포항설이나 어떤 이제 스폰서 협상 상황이 그렇게 이제 진척이 많이 되어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제 최신 버전 얘기는 뭐냐. 그동안에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 포항 얘기가 나왔어요. 포항 얘기가 벌써 한 2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허재 그 대표가 한 몇 번 갔었었고 그다음에 박마 대표가 몇 번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포항시장님이 농구단 좋아하세요. 그렇죠. 2차 전지 산업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포스코는 지금 쓸 돈이 없고요. 2차 전지 발달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업체 하나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어떤 그 연결고리도 있어서 지금 포항이 지금 보면 축구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구단 하나 있으면 겨울에 여름엔 축구, 겨울엔 농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농구단 유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특히 이제 캐롯이 4강에 지금 가면서 어떤 돌풍을 좀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단 하나 지금 이슈가 뭐냐면 이게 일주일 전 버전인데 일주일 전 버전에서는 지금 캐롯이 우리가 지난주에 한 20억 정도의 어떤 부채가 있는데 그거는 정리하고 와라.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지금 그 대우해양조선건설 거기 김용빈 회장과의 어떤 지분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 조정을 하고 와라. 그 두 문제가 걸려서 지금 쭉 이제 끌려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이다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지원금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고 거기에서 이제 선수단 임금도 받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또 임금이 또 밀렸죠. 그쵸. 그래서 지금 선수단이나 이쪽도 지금 도대체 구단을 믿을 수가 없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 이제 급여 지급됐는지 질문이 실제로 진짜 많은데 지금 이제 들린 얘기로는 4월 25일에 원래 이제 지급이 되기로 했다가 그게 5월 1일 연기됐는데 오늘이 5월 1일이지 않습니까? 또 연기돼서 20일에 준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선수단도 불신이 되게 강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또 들리는 이야기인데 그 이제 그 가입금 잔여금 10억을 낼 때 그 중에 일부분을 이제 좀 그 지금 인수대금을 받아야 되는 오리온 쪽에서 약간 보태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티켓 판매 수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사실 대열이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상상 이상으로 좀 심각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내일 이제 그 KBL 이사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 캐롯의 어떤 구단 자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심의하는 어떤 사항이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포크님이 해체하면 드래프트 열리나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슈퍼챗 감사드리고 제가 요 부분 지금 요 9개 구단 체제 얘기도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뜨문뜨문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중구난방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드래프트를 통해서 성적 낮은 순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순위 전성현, 뭐 1순위 이정현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연봉 보존 그 프로에서의 어떤 그 방출하는 게 아니고 데리고 와서 뭐 일정 정도 이제 계약을 해주고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이사회의 어떤 결과 뭐 여러 가지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저기 오징어드라님하고 EOMGI님이 가스공사는 김승기 지명합니다. 코칭 스태프를 지명하는. 네. 저희가 아까 연홍 라이브 때는 이제 트레이드에 대해서 C가 임금의 감독님이 아니냐. 근데 만약에 말이죠. 가스공사 김승희 감독을 지명하면 이대성 선수는 아마 나가야 될 텐데 괜찮으신가요? 정말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썬더님께서 김실애 지금 두 번째 하시는 건데 김실애의 평가를 듣고 싶다고 그러는데, 김실애는 좋은 가드예요. 근데 지금 몸 상태가 종아리 쪽이 계속 이제 살짝 고장이 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이 몸 상태의 어떤 문제점, 요 부분이 과연 건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되면은 뭐 패싱이나 뭐 득점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김실애 선수가 89년생이거든요. 저랑 동갑입니다. 제가 요즘에 수시로 어디가 쑤셔요 자꾸. 저도 나이 들었나 봐요. 저도 이런데 김실애 선수라고 이제 또 운동 선수가 나이 영향이 없지 있겠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김실애 선수 화이팅이다. 정리하면. 그렇죠. 힘내자. 그렇습니다. 남유덕상님께서 어차피 이대성 FA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명 선수가. 또 저희가 가스공사 쪽에서 이제 가스공사 편에서 이대성 선수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포항 말고 세종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지자체 중에 첫 번째가 포항이고 그다음에 또 유력한 데가 또 이제 세종이 또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포항부터 좀 마무리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유력한 데가 있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나오는데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 세종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청라 이글스님이 이동환 기자 캐롯 마스코트 대길이 닮았다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개구리 형님 투투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자체 부분은 지금 삐진 거예요? 저 삐졌어요. 삐지면 안 되지. 라이브인데 저 실시간 좀 삐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절대 삐질 수가 없어. 안 돼요? 가족용 욕만 안 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더 참겠습니다. 대길이가 좀 더 잘생기. 진짜 라이브로 다들 막말하시네. 진짜. 그런 얘기 들으려고 제가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슈퍼챗 쏘고 뭐라 그랬어요? 더 강하게 만들어라. 지금 자매프님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그걸 이동혁 기자한테 원하는 시청자분들이 저를 강하게 키우시는. 그게 왠 줄 알아요? 그게 왠 줄 알아요? 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씨도 안 먹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만 우리 이동혁 기자한테 맞죠, 여러분?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강하게 키워주세요. 그렇습니다. 툭툭한 방송. 다들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이지은님 본명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의원이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대의원 스포츠로 이제 개명을 했지 않습니까? 캐럿에서 했는데 그렇죠. 지금 연구지 이제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사실은 이제 구구단 체제가 출범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KBL이 또 그럼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가스공사도 지금 그러니까 전자랜드 인수하기도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죠. 이걸 다시 또 이렇게 그 자금을 투입하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구구단 체제로 갈지 이것도 좀 봐야 되고, 근데 KBL이 그런 능력이 또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요게 좀 엄청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대의원이 포항을 가든지 포항을 가서 그냥 잘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좀 잘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캐롯
데이 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어떻게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코가콜님께서 선수도 고향에 남고 싶어하는데요.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고향도 사실은 이제 농구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이 지금 모기업의 어떤 그 재정난 때문에 또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잠실에 있는 두 팀이 고향체육관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잠실 그쪽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내년에 하거나 내후년에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임시로 고향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모처를 쓰는데 고향이 좀 유력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어떤 팀이 있냐면 많은 팀들이 있죠. 자, 일단 뭐 KCC 있고 KCC는 지금 라거나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지금 좀 중요한 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LG가 또 FA 지금 어떻게 잡느냐, 또 저스틴 군타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고 DB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개 팀 2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